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이건 그냥 하락이 아닙니다. 매수하다 실수하면 죽습니다. 저 앞에 있는 트럼프 눈이 하락 감지 장치예요. 제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서 내동매매하거나 도망가면 안 돼요. 정확하게 움직이고 저런 마트에 매수하면 다 수익 보고 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여행입니다. 앞에는 재밌게 해보려고 더빙을 해봤는데 연기가 쉽지 않네요. 발연기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이번과 같은 하락 초입을 겪어봤습니다. 그 하락 기간 동안에 TQQ와 속스를 초분한 매수로 모아가고 실제로 수익을 내고 저의 자산을 늘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2, 3년 전과는 다르게 싸게 모아가면 된다. 지금이 기회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확실히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된다면 TQQ를 어떻게 모아가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아보기 전에 제가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TQQ를 모아갔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매도를 했는지 함께 확인해보고 그 과정에서 실수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부분을 돌아보면서 이번에 다시 TQQ를 모아간다면 더 나은 기준을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1년 11월 말부터 미국 증시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무렵 처음으로 TQQ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TQQ를 뿐만 아니라 전체 계좌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원금 회복을 바라는 마음에 물타기도 시도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작정으로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나만의 매수 기준이 필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주식 초보자였기 때문에 나스닥이나 S&P 500 흐름조차 잘 모르던 상황이라서 TQQ를 투자하기 전에 우선 나스닥 지수를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스닥이 결국 우상향하는 것을 확인하고 과거에 여러 하락장 사례를 보면서 하락 이후에 신고가를 회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아니면 하락 기간 여러 평균 데이터로 보았을 때 TQQ의 계좌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에서 50% 찍을 때마다 계속 매수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전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떨어질 때마다 매수 타이밍 잡아도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하지만 TQQ는 훨씬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소득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 TQQ 계좌가 양전이 되면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 계좌가 마이너스일 때만 매수한다는 원칙을 세웠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하다가 다시 한번 큰 하락이 온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되 많이 담지 않는다 기준도 함께 정해두었습니다. 이 자료는 그 당시 제가 실제로 TQQQ 매수 계획을 세워놨던 매수 기준과 매수 일지 자료입니다. 매수 기준을 보면 다소 복잡하지만 핵심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전 고점 대비 최대 하락 평균값에 도달하면 TQQ를 매수한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술주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앞으로 10년 안에는 미국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제 조건으로 깔려있는 상태로 투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22년 1월 24일부터 23년 1월 3일까지 하락장이 이어지는 기간 동안 분할 매수를 진행했고 23년 들어서는 상승 흐름에 맞춰 불타기를 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년 1월 3일 마지막 매수를 진행한 시점에 TQQQ 평단가는 23.8달러, 당시 현재가는 16.9달러, 평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29% 손실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TQQ 외에도 속스도 함께 모아가고 있었고 테슬라, 엔비디아, S&P 500 등 확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도 기준도 있었습니다. 이 기준표에 따라서 연초 가격 대비 몇 % 올라갔을 때 TQQQ가 음전이 아닌 양전일 때만 비중을 줄인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대로 23년부터 24년까지 분할 매도를 꾸준히 진행하였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냥 들고 있었으면 수익이 더 컸겠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내가 세운 매도 기준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24년 12월 30일 기준 TQQQ 평단가는 30달러, 보유 수량은 485개로 23년 1월 3일 기준으로 비교하면 절반 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25년 새해 첫날에 전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진행했고 지금은 TQQQ는 사실상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계좌에도 적립 시 매수, 또 다른 기준 계획 매수를 통해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계좌 또한 TQQQ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매도 시점이 너무 빨랐다는 것입니다. 매수 기준은 사실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불타기 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다시 이 투자를 한다면 조금만 더 길게 보유하고 수량을 유지한 다음에 최소한 TQQQ가 2배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다면 그때 분할 매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악재로 인해 증시가 다시 한번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22년 금리 인상 시기만큼 하락할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하락이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TQQQ 혹은 QAD 모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미 QAD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TQQQ는 제 기준으로 445불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그때 1차 매수를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QAD만 분할로 모아갑니다. 기준을 단순합니다.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하락, 마이너스 10% 하락 이후 반등하고 다시 종고점 대비 마이너스 10% 하락 혹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 13에서 15% 하락한다면 TQQQ 분할 매수 시작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된 시점에서 모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이너스 20% 구간은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회복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이 구간에서부터 초분할 매수를 진행한다면 자연스럽게 평단가는 낮아지고 시장이 회복하면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구간이고 이때부터 시간을 녹인다면 이럴 확률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스닥 3배 레버리지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0%부터는 나스닥이 정말 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후 매도 기준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계좌가 양전되는 시점부터는 성향과 상황,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일부 매도 혹은 더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입니다. 매도에는 정답이 없지만 매수는 기술적으로 정답에 가깝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커버드콜, 특히 LMS 관련된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수 레버리지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이 진짜로 하락으로 이어진다면 나의 자산을 한 단계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현금 비중 그리고 현금 흐름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미국 주식으로 럭키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